수학 퀴즈에 발치가 가장 많은 부정교합분이 클래스 2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2가 발치가 가장 많은데 그걸 비발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까 뜨거운 박수로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유나 대한 치과교정 김의장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앞에 지난 세션에서 백이서 원장님과 조준 교수님 두 분 저희 디지털 교정학교 회원이신데 두 분에서 그 디지털에 대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 저는 아날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클래스 2 부정기압의 비발치 치료를 위해서 구치를 원심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모습이 비교적 양호한 분이십니다. 전치부에서 크라우딩과 돌출을 보이고 있고 견추와 구치부에서 2급 부정기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브젯이 크고 콘다일의 흡수가 약간 있고 하악 구치가 약간 근심 경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가 약간 도출된 수치를 보이지만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크라우딩과 전돌이 심하지 않고 안모가 양호한 경우에는 몇 가지 옵션이 가능합니다. 소구치를 발치하면 크라우딩을 해소하고 1급 관계를 형성하기는 수월하지만 입술 모습이 많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상악 소구치만 발치하는 경우에도 크라우딩 해소는 용이한데 상악 구치의 근심 이동량이 아무래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클래스 2 구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체 앞부분을 후방 이동하게 되면 발치를 줄일 수 있고 클래스 1 교합도 유지할 수 있지만 적절한 앵커리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치를 할 것인가, 비발치가 낫겠는가 하는가의 문제는 공간, 그리고 코와 입술의 심리적인 모습, 전치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앞궁의 넓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비발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전략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아치 익스펜전이 필요한지, 여기도 프록시말 리덕션의 여지가 많이 있는지, 전체 전방 이동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배구치 후방의 상황이 허락이 되면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궁을 확장하면서 면밀의 공간을 얻을 수 있고요. 전체 신비성을 개선하면서 치아의 폭경을 감소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도 2 내지 3mm의 공간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치를 원심으로 이동시키면 전체 크라우딩을 해소하면서 2급 구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들 몇 가지 비발치 전략 중에서 구치의 원심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시도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구치를 원심 이동하기 위한 대표적인 분해 장치는 펜듈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제임스 힐저스가 1992년에 소개를 했는데요. 펜듈럼 장치로 구치부 원심 이동은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카운터 액션이 있어서 소구치가 전방 이동되었고 이후 전치를 후방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구치의 원심 이동의 대부분이 뒤돌아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펜듈럼에 미니스크루를 추가해서 앵크리지를 보강하기도 하였고 미니스크루로 소구치를 고정한 다음에 구치를 원심 이동하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경북대학의 박효상 교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치근살, 즉 인터라이스큘러 스페이스에 스크루를 설치하고 전 앞궁을 후방 이동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혹의 길이와 스크루의 높이에 따른 치아 이동 반응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연세대학의 이기준 교수님 팀은 미니스크루를 2개 사용해서 리트렉션하면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과 인트루전 그리고 인사이저 리트렉션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근 사이에 미니스크루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치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스크루랑 치근이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러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닥터 키오시는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클래스 3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케이스를 발표했는데 이때 치근 원심 이동량이 한 2mm 이상 되면 아마도 중간에 옮겨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준치 수가라는 구치 후방에다가 미니 스프레이트를 설치하고 구치 그리고 전체 앞부분을 후방 이동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상황에서는
자이고마틱 버트레스에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원심 이동을 했죠. 길키스는 자이고마에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인너보호를 이용을 해서 상하 구치를 원심 이동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비대칭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서지컬한 프로시저가 필요하고 또 비용 부담도 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고 설치가 편리하고 또 염증 등의 관리가 편한 미니스크루를 쓰면서도 치아 이동량이 제한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으면 구치를 원심 이동하기가 아주 유용해집니다. 다행히 만약에 이 환자처럼 치근 사이의 공간이 넓다면 아주 유리합니다. 저자는 이 넓은 치근 사이에 인터라디큘라 스페이스에 설치한 미니 스크루 앵크리지를 이용을 해서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하고 홀 덴티션을 원심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치근 사이의 공간이 항상 넓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닥터 야마다는 치축에 20-30도 정도까지 스크루를 잔뜩 세워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약 2.8mm 정도의 상하 구치 이동을 얻었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치근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그 자리 속에서 루트 쪽으로 갈수록 치근 사이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침 치조골 두께가 충분한 경우라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림처럼 미니 스크루를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설치한 스크루는 치근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치가 이동할 적에 치근 손상의 우려가 없고 그만큼 구치의 원심 이동이 자유롭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세워서 치축과 평행하게 설치한 스크루를 버티칼 미니 스크루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버티칼 미니 스크루는 치근의 안전하고 구치 이동이나 전화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처음에 봤던 2급 부정교합 환자입니다. 이모가 양호하고 또 소구치 발치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상하 구치를 원심 이동해서 클래스 1 교합을 회복하려면 어떤 앵크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치의 돌출이 있지만 심하지 않고 제3대 구치의 맥복이 보입니다. 자, 다행히 환자의 버컬 알베올라본의 치조골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설치하고 구치를 원심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하 구치에 이어서 상하 치열이 후방 이동되면서 몰라 튜브와 버티칼 미니스크루의 거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상하 구치의 후방 이동으로 전체 돌출을 개선하였고 클래스 1 교합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자, 전치의 돌출이 개선이 되었고 양호한 입술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하 전치가 약 7mm 정도 후방 이동하였습니다. 상하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도 잘 이루어졌고요. 상하 구치는 원심으로 치체 이동이 되었습니다. 치료 마친 지 6년 가까이 되었을 텐데요. 좋은 교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6년 가까운 리텐션 동안의 치료 결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하 치열의 후방 이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치 전돌이 개선되었고 6년간 잘 유지된 결과를 평가할 적에 상하 치열 전체의 후방 이동이 안정성이 아주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술 모습의 신비성과 교합이 잘 치료되었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볼 이유는 콤비시트를 이용해서 상하 전체 치열의 후방 이동에 유리한 미니스크루 위치를 조사하였습니다. 제1대 구치와 제2대 구치 사이에 자이고마틱 클래스 2 주변의 구축 치조골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였는데요. 에릭 뉴도 CT상에서 자이고마틱 클래스 2의 두께를 연구를 했는데 상하 제1대 구축 교합 평면에서 상방으로 14 내지 16mm 정도 높이에 각도는 55도에서 70도 정도 설치하면 좋다 했습니다. 이렇게 14에서 16mm 이런 정도 설치를 하다 보면 미니스크루가 대부분 뮤코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워서 설치할수록 미니스크루에 해드는 치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인서션 포인트도 대부분 어택스 진지바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워 설치한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이용해서 몰라 디스탈라이제이션 할 적에 협착층을 먼저 이동하는 세그멘탈 리트렉션 방법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자, 좋은 안구를 가지고 있는 26세 환자입니다. 전치에 모더레이트 크라우딩이 있고 클래스 2 페나인의 몰라디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상하 구치 후방에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하악 전치가 수축 경사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안무도 좋고 안정적인 치아 위치를 감안하면 굳이 설축으로 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치부에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설치하고 버컬 세그멘트를 원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스크루와 소고치 브라켓 사이의 거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전치부에는 조금씩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때 전방치아의 이 협축 프레어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워체인이라든가 나이타이 코일 스프링을 적용할 때 맨 첫 번째 치아가 아니라 두 번째 치아 이후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전방에 어느 정도 공간이 얻어지고 나면 전치에도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이때부터는 하악과 클래스 1 교합이 얻어질 때까지 홀 덴티션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상하게 홀 덴티션 디스탈라이제이션으로 좋은 립 프로파일을 유지하면서 치료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상하 구치가 원심 이동해서 클래스 1 교합이 형성되었고요. 세팔로그램과 파노라마에서는 상하 구치가 레이무스를 향해서 근접해 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하 구치가 티핑 없이 원심 이동되었고 필요하다면 더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만큼 이동하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 니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루를 이용해서 몇 미리가 더 가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따가 좀 뒤에 보이겠지만 더 많은 양을 충분히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중첩에서도 보면 상하 구치가 마들리 디스탈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후에도 좋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치료 후와 비교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세그멘탈 리트렉션을 이용한 다른 케이스인데요. 모더레이트 크라우딩과 약간의 전치 충돌이 있지만 입술 모습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교합이기 때문에 상악과 하악을 모두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설치해서 구치로 후방 이동하는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상악에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설치해서 세그멘탈 리트렉션을 하였고요. 상악 치어를 원심 이동하면서 몰라 튜브랑 미니스크루가 서로 가까워져 있습니다. 상하악의 치열의 후방 이동으로 클라우딩이 해소되었고 전치도 후방 이동되었습니다. 마딜리로 잘 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년 후에도 좋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지난 모습인데요. 교정 치료 상태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 그리고 2년 리텐션, 4년 리텐션을 구치의 원심 이동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후방 이동이 뚜렷하고 또 리텐션 기간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사용하다 보면 구치의 원심 이동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오버코렉션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요. 전치를 가지런하게 하고 입술도 약간 들어갔으면 너무 원했습니다. 소구치 발치할 상황은 아니고 구치를 원심 이동시켜서 이어서 전치도 뒤로 좀 넣기로 하였습니다. 서드몰라를 발치하고 버티칼 미니스크루를 설치한 다음에 상하 구치로 원심 이동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잘 설치된 거로 생각을 하고 CT를 찍어봤는데 우측 구치에 설치된 버티칼 미니스크루는 너무 세워가지고 치료볼에 충분히 심기지 않은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보냈습니다. 네, 몇 개월이 왔는데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어 있었고 구치와 소구치부가 원심 이동하면서 전치부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스톱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그냥 보냈어요. 몇 개월 후에 이제 중간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상하구치부에 버티칼 스크루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협축 치부는 후방으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네, 스크루 위치가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7번 사이에 설치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갔기 때문에 약간 가까워졌죠, 튜브랑. 힘은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차에 적용을 해서 프레어링을 막아야 합니다. 네, 조금씩 스페이스가 생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몇 개월 후에 또 왔는데 너무 많이 갔죠. 그래가지고 상하협조 직원들이 원심으로 오버퍼레이션 돼서 전체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잘 수직으로 세운 모습이 희미하게 보여서 초점이 달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스크루가 위치가 많이 달라졌죠. 몰라 튜브 6, 7번 사이에 설치됐는데 몰라 튜브에 근접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 튜브랑
미니스크루의 거리를 한번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이제 초기 어느 정도 갔을 때의 모습인데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스크루의 위치가 몰라티브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미니스크루를 사용을 해서 구치로 원심 이동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이동되었을 적에 다시 근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스크루에서 이번에 반대로 7번에 파워체인을 걸게 되면 다시 또 전방으로 쉽게 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치아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니스크루를 수직으로 세워서 치근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옵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상악 7처치가 선천 견손돼서 정중선의 우측으로 치쳐지고 견치와 우치가 클래스 2 관계를 보이고 있는 환자인데요. 스페이스 리게인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손쉽게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니스크루를 잘 활용하면 상하치어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비대칭 교합을 형성하면서 보철의 도움 없이 치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치어를 좌측으로 상하치어로 이동을 하려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크루 치근 사이의 거리가 좀 넓어야 그런 계획을 세우기 좋은데 파노라마를 보면 치근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디에 미니스크루 설치될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크루를 협적 치료골이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면 그림처럼 이렇게 세워서 설치를 하게 되면 좌측 구치의 원심 이동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미니스크루를 이제 수직으로 세워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스크루를 이제 설치하려면 해부학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협적 치조골의 두께가 아주 넓으면 처음부터 바로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심으려고 하면 스크루가 경사진 치조골 표면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조골 표면에 미끄럼 방지턱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2012년에 프랑스 교정학회지에 게재한 아티클에서 중간 소개한 내용인데요. 설치 각도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가는 멀티플 앵글 어저스트먼트 테크닉입니다. 처음에는 본 서페이스에 수직으로 미니스크루를 위치시키고 한두 바퀴 정도를 돌려서 치조골 표면에 얕은 홈을 만듭니다. 나치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치조골에 직각으로 스크루를 위치시켜야만 스크루 팁을 지탱하는 홈이 쉽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이제 제가 방법을 설명드리는 과정인데요. 1차로 얇게 심어진 스크루를 이렇게 돌려서 약간 풀어줍니다. 그리고 미니스크루 팁을 여전히 나치에 지탱을 한 채로 드라이버 샤프트를 한 20도 정도, 15도, 20도 정도 조금 더 수직 방향으로 세워준 다음에 다시 한두 바퀴 돌려서 경사진 스크루에 맞는 새로운 나치를 형성을 해줍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치에서도 미니스크루 팁이 잘 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스크루를 좀 풀어준 다음에 조금 더 기울여주고 또 돌려주고 새로운 나치를 만들어주고 다시 또 풀어주고 조금 더 돌려주고 하면서 이 샤프트의 각도가 좀 더 수직 방향으로 점차 가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서 거의 수직 방향으로 세워줍니다. 이 과정의 목표는 수직으로 세워진 미니스크루가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잘 지탱할 수 있는 나치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샤프트가 수직으로 잘 세워지고 스크루 팁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잘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본격적으로 버티컬 미니스크루를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로스티드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멀티 스텝 앵글 어저스먼트 테크닉을 사용하면 보다 쉽게 수직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으로 세워가면서 너치를 만드는 과정은 파렐로 드릴을 사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 과정에서 다 그 나치가 수직 방향에서 확보가 되면 그때 스크루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선생님이 만드신 버티컬 미니스크루 설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First step is positioning of TED perpendicular to the wall. Rotate the shaft 2 to 3 times clockwise to form an initial notch.
and loosen the screw with counterclockwise rotation to change the angulation of shaft by 15 degrees. Form a second notch by clockwise rotation and give more angulation to the shaft after counterclockwise rotation. By repeating these steps, the shaft is more vertically angled. When the angulation of head is parallel to tooth axis and the tip of screw is stable on the notch of alveolar bone, begin the final installation in full depth. When the head is located 2 to 3 mm above the gingival surface, the gingival inflammation is minimized and the application of elastomer power chain or coil spring is convenient. 자,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된 스크루의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좀 다른 어프로치지만 외국의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찾아봤더니요. 닥터 우리베가 인프라 자이고마틱 클래스트에 설치한 미니 임플란트의 수폐율을 조사했는데 약 21.8% 정도였습니다. 높죠. 비아타나 티파가 약 46% 정도의 낮은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인프라 자이고마틱 리전의 뮤코자로 덮여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학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병원에서 설치한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을 연구하였습니다. 1200개의 정도 스크루 중에서 통계 선별된 925개의 스크루 중에서 버티컬 미니스크루가 약 160,000개, 19%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925개 미니스크루 중에서 38개가 탈락해서 95.9%의 성공률을 보이는데요. 수직으로 설치한 버티컬 미니스크루의 성공률은 약 93.9%였습니다. 가장 많은 오브리크 인서션의 97.1%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크루와 유사한 좋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버티컬 미니 스크루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잇몸 두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 모델과 CT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타디 모델에 대한 부분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3쉐입사의 키루스 3를 이용을 해서 버티컬 미니 스크루를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부치를 원심 이동한 다음에 치료를 마친 그러한 환자들의 스타디 모델을 스캔했습니다. 스캔한 모델에서 협적 치조골 부분의 두께를 조사를 했는데요. 5곳의 거리를 측정해서 진단 시 스타디 모델을 보고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버티컬 미니 스크루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SPSS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통계 처리를 하였고요. 컨택 포인트에서 약 평균 6.26m, 요 컨택 포인트에서 6.26m 이런 정도의 두께가 평균적으로 보였고, 여기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리가 그 치근 영역, 치근을 여기서 볼 수는 없지만 치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께를 제가 안전한 지대라고 보는데 이 안전 지대가 약 2.98mm 정도의 평균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타디 모델을 보면서도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스크루를 수직으로 세워서 힘든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몰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많은 양을 하지 않을 경우를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이런 시도를 이렇게 처음 해보시면 처음부터 90도가 안 되지만 뭐 한 70도, 60도, 70도, 80도 점점점 이런 이제 스킬을 한번 익혀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료 계획을 하다가 약간의 몰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한 환자거나 뭐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치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워 심는 그런 연습들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심으면 일단은 치근에 닿을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스크루 설치할 적에 안전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보다도 너무 치조골의 두께가 얇아가지고 협축에 미니 스크루를 세워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개부에다가 버티컬 미니 스크루를 설치해서 몰라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치과 교정학회 국이나 우리 좌장님이신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모디파이드 C 파라탈 플라이트도 상하부치나 전체 악궁의 원심 이동에 아주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이건 명성에서 이제 나온 장치인데요. 바이 트라이포드 앵커 프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의 정중부의 미니 스크루를 이용해서 붙이고 원심 이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작년 JCO에 소개된 아티클인데요. 국의 치조골에 미니 스크루를 설치를 해서 이게 이제 스크루입니다. 약간 이제 기울여 설치를 했죠. 설치해서 부치를 원심 이동하는 방법이 소개되었는데요.
이때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약간의 세워서 설치를 하니까 이 루트를 피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5도에서 한 75도 정도로 비스듬하게 설치하면 구치나 소구치 원심 이동 한쪽의 치근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계 부분은 버컬보다도 훨씬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니 스크루를 버티컬로 세워서 설치하는데 아주 알맞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조볼이 버컬 협축 치조볼이 얇거나 또 혼합 치열기 있는 환자다 한다면 버티컬 미니 스크루를 부계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트랜스파런탈 아치와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상악 전치의 전도를 주소로 내용했는데요. 입술이 담을기 불편해하고 또 제6구치의 이 스페이스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전체 심한 라벨 보존이 있지만 브라키세팔릭 패턴을 보이고 있고 딥 오버바이스가 있어서 제가 발치하지 않고 구치와 전체 치열을 원심행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협측 치조볼이 얇았기 때문에 부계 쪽에다가 버티컬 미니스크루를 심고 브로슈 타입의 TPA를 설치했습니다. TPA를 견인해서 상악 구치를 원심 이동시키고 이어서 전치와 전체 치열을 후방 이동하였습니다. 전치의 경사도 개선되었고 입술 모습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양호한 전치 경사가 얻어졌고 원심 이동한 상악 제1대 구치에선 치근의 원심 이동량이 좀 더 많이 얻어졌습니다. 전치가 개선되니까 입술의 근육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였고요. 상악 전치가 약 8mm, 하악 전치가 5mm 정도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2년 후에도 좋은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치료 후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그로스가 일어나서 슈퍼인 포지션은 조금 판단하기 어렵지만 구치와 전치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치료 전, 치료 중간에 사용한 장치, 치료 후 모습, 2년 유지의 모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축절치가 설축으로 들어갔고 견치가 대신 축절치 위치로 이동해 있습니다. 축절치를 발치할 수도 있고 소거치 발치를 해서 견치를 뒤로 보낸 다음에 축절치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미니스크루를 사용을 해서 상악 좌측 데일리 구치를 원심으로 이동시켜서 축절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몰라키가 8-3가 되었고 많은 공간이 얻어졌습니다. 공간이 확보되고 축절치를 수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버티컬 미니스크루와 TPA를 이용을 해서 발치 없이 교정 치료를 마쳤습니다. 미니스크루가 버티컬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치아 이동량에 제한이 없었고 원하는 만큼 치아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6년의 모습이고 치료 후의 교합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치를 뒤로 보낼 적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버티컬 미니스크루 설치할 때에 주변의 고래 반응이 어떠할까요? 경북대학교 박효상 교수님 팀이 아주 좋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치조골 표면의 각도를 달리해서 미니스크루를 설치하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스크루를 비스듬히 눕혀서 설치할수록 스크루 상방에 치조골이 조금씩 들려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상에서 보면 치조골 표면이 잘 올라오고 있는 파티클들이 부서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셀프 드릴링을 할 때랑 또 셀프 탭핑을 할 때 조금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셀프 드릴링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특히 하악에 있어서는 하악의 버컬 협착 치조골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스크루를 눕혀서 서둘러서 힘을 줘서 설치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이크로 프랙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 구치를 원심 이동하다 보면 몇 가지 변화가 동반되게 됩니다. 닥터 양 증은 하악부 전체를 후방 이동을 해서 클래스 3 메노폴전을 치료한 케이스를 AGU 대우에 보고했는데요. 이거는 그분의 주안점은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치부로 원심 이동되면서 이처럼 하악 구치들이 원심으로 경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스탈 리트렉션을 하고자 할 적에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소구치와 구치가 약간 근심경사되도록 교정장치, 브라켓을 설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구나 교정회장님께서 AGAO-DO에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전체 악궁을 원심 이동을 하다 보면 힘의 높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인터랙션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교합 평면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상방에 힘을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처럼 이렇게 좀 높은 부분에 올려서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인터랙션 하면 이런 현상을 좀 줄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체 후방 이동을 위해서 또한 특히 하악에서는 그렇죠. 이 연조직의 상태를 확인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보고 연조직의 부피가 너무 많지 않는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CT를 이용을 해서 하악골의 후방 위치에 있는 마일로 하이오드 리치의 발달 정도를 파악해야 되고 상악 구치에 있어서는 후방의 치조골 두께를 경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엑스레이와 CT를 이용해서 확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뒤로 구치를 뒤로 원심 이동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CT를 보면 자, 스크루를 이렇게 심었어요. 자, 이렇게 보내면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네, 여기 치근내 원심에 그렇게 많은 공간이 여유 있게 제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보면 거의 에이펙스 부분에 가서는 마일로 하이얼 리치가 들어오면서 이 뒷부분이 조금 디스탈로 이동하다 보면 코티칼 본에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치아를 제2대구치 후방으로 이동시켰을 적에 뒤에서 받아줄 수 있는 파노라마상에서는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치아가 이동됐을 때 이 치근을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넓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 특히 제3대구치가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파노라마상에서는 바로 같은 라인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CT상에서 보면 전혀 다른 플레인에 있기 때문에 제2대구치가 원심으로 이동할 적에 제3대구치를 발치한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치근은 거의 코티칼 본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치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치근이 코티칼 본에 근접해 있습니다. 상악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치근 방향으로 가서 과연 이 환자의 제2대구치가 원심 이동할 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거의 모든 케이스들에서 CT를 우리가 요즘은 모든 환자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원심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지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근 모습으로 치근 에이펙스 쪽으로 갈수록 코티칼에 닿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무리하게 리트렉션을 했을 경우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제2대구치들이 후방으로 경사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악에서는 폭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3대구치가 있으면 확실히 유리한데 제3대구치가 발치했을 때 그 부분이 제2대구치 치근이 원심 이동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면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우도 아주 좋았죠. 자, 이제는 굉장히 버티칼이 넓어가지고 처음에 이니셜에서 CT상에서 보면 굉장히 편하게 설치할 수 있겠구나. 네, 너무 조심해서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안전하게 바깥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계속 리트렉션을 하는 중간에 좀 더 갈 수 있을까 하고 CT를 찍어봤는데 이제는 그만 가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보면서 환자한테 설명하고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이제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치전들이 심하고 하악의 경우는 좀 다른 경우지만 해부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전체 전도에 심하고 입술이 많이 나와서 교정 치료를 원했습니다. 전형적인 소구치 발치 케이스로 치료할 수 있지만 하악 제2대구치가 이미 결손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발치가 좀 주저됐습니다. 그래서 4개 소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제2대구치 공간에다 임플란트를 설치하는 것도 편리하지만은 제2대구치 발치 공간에 제2대구치 원심이 등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악만 발치하고 하악은 전악을 리트렉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악에는 미니스크를 설치해서 발치 공간으로 전치를 최대한 리트렉션하고 그만큼 하악 치열은 발치 없이 전체 치열을 후방 이동시키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악 발치하고 미니스크를 설치한 다음에 맥시멈 리트렉션을 하고 있고요. 하악은 먼저 제1대구치 후방 이동해서 크라우 등을 펴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매행을 하는 동안에 전체 라벨 고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 후방 이동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악이 레벨링이 되었고 이제 전체 악공을 디스탈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악 교합 표면이 아까 구기나 교수 회장님께서 논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합 표면에 경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구치가 오픈 바이트가 생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과정에서 레버암을 만들어서 좀 더 상방으로 리플렉션을 해서 교합 평면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상악은 이제 소구치 발치 공간만큼 전체를 후방 이동시켰고 하악은 전체 치열을 제2대구치 결성 공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설치하지 않았죠. 하악치열 전체를 이동시켜서 크라우딩을 해소하였고 전체의 전도도 소구치 발치의 경우만큼 개선하였습니다. 상악 전치는 10mm 정도, 하악 전치는 7mm 정도 후방 이동이 얻어졌습니다. 전체 개선은 아주 주목할 만하죠. 하악 전치와 구치가 온라인 하면서 후방 이동했기 때문에 교합 평면의 기울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치료를 마친 지 4년 정도 되었고요. 안정적인 교합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치 위치와 하악 예치축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치료 후와 4년 리텐션의 중첩인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하악의 구치 이동 또 전체 악공의 이동이 좋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료를 정리해서 치료 전, 치료 후 4년 리텐션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뒤로 리트렉션하는 모습을 정리해 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치를 이동을 하거나 전체 악공을 이동하기 위한 앵크리지는 협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인터아티큘러 스페이스가 이 환자처럼 충분하게 넓으면 협적 치조골에 미니 스크루를 설치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루를 최대한 후방에 위치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잘 극복해야 되겠죠. 자, 인터아티큘러 스페이스가 좁으면 치아가 없는 곳에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의 버컬 알베올라본이 충분히 두꺼우면 미니 플레이트 대신에 버티칼 미니 스크루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협착 치조골이 얇으면 파레탈 미니 플레이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구개의 경사가 완만하고 그 경사를 이용할 수 있다면 버티칼 미니 스크루만 설치해도 가능합니다. 버티칼 미니 스크루를 설치하게 되면 치근이 안전하게 설치할 때도 치근이 닿는, 스크루에 닿는 그런 위험성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일단 설치가 잘 성공적으로 되면 치아 이동 후에 구치부의 이동, 전체 악공의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버컬 알베올라본이 두꺼우면 멀티플 스텝 앵글 어저스먼트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미니스크루를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치된 미니스크루는 구치부의 이동이라든가 전체 악공의 후방 이동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버컬 알베올라본의 두께를 보시고 충분히 두터운 환자들이 있다면 일반적인 구치부를 이동하지 않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경우에도 세워서 씹는 엑서사이즈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직으로 세워진 구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상악 구치를 안정시키고 전치를 이동하다가 하악 구치가 전방으로 오면서 약간 클래스리가 됐을 때 상악 구치를 전방으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스크루를 일반적으로는 제거한 다음에 앵크로스를 시키죠. 근데 버티칼 미니 스크루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스크루 사용하지 않고 바로 구치부를 이용을 해서 전치부를 리트렉션하는 방법을 해주면 상악 구치가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하악 구치의 전방 이동하는 앵크로스 하는 양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교합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클래스 1을 유지해가면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좀 더 전치부 리트랙션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다시 버티컬 미니스크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터라디큘러 스페이스에 설치한 미니스크루하고 이렇게 치근에 완전히 벗어나서 세워서 설치한 미니스크루는 활용 가능성에 있어서 더 많은 프리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 협착 지저골이 넓은 환자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 그런 환자들한테 버티컬 미니스크루가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임상에 좋은 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